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좀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미디어나 유튜브 통해서 잘하는 아이들 보니까 정말 군말 하나도 안 할 것 같고 완벽할 것 같은데 그런 아이 없습니다. 다 집에서 군말하고 잔소리하고 부모님하고 티격태격하지만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중고등학교에 가서 한 방에 역전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교육 정보들 많이 접하다 보면 또 일정 부분 불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나 맘카페나 뭐 엄마들 모임들 들어보면 좀 항상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 이야기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평범한 이야기가 퍼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스페셜하고 특별한 이야기들이 막 퍼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애 빼고는 다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기 쉽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절대로 흔한 이야기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정말로 스페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 쓰시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걱정 많이 되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역전이 좀 어려운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올라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역전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가용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하루 24시간은 똑같은데 이 학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집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9시 등교를 하는데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8시 30분, 40분 등교 이런 곳 많죠. 그러면서 2, 30분 당겨지고요. 또 한 교과가 40분에서 45분으로 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또 50분으로 또 5분이 늘고요. 이렇게 해서 한 차시당 5분씩 느는데 이 교시 자체가 또 늘어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4, 5교시, 다음에 5, 6교시 하다가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6, 7교시 이렇게 하면서 종례를 하다 보니까 5분씩 늘었는데 또 1시간 늘고 하면서 많이 늦어지게 되죠. 또 초등학교 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계시기 때문에 중간 교과 시간에 종례까지 거의 다 하거든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원 차도 있고 해서 시간을 되도록 맞춰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들은 이제 알아서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무실에서 올라와서 따로 또 종례를 한 20분씩, 30분씩 하다 보면 하교하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죠. 게다가 뭐 또 학원 한두 개씩은 보통들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이미 많이 늦게 집에 와서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줄어드는 거죠. 사실 저녁에 없지는 않은데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와서 또 따로 하라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가용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전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인데 힘들어진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많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성적 역전은 사실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위에 있다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슬그머니 슬그머니 올라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중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전체에서 가운데 정도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때 배치고사를 보니까 전체에서 가운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 끌어올려서 결국에는 고3 때 이제 수능 3%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뭐 교대도 진학하고 하게 됐는데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 탁탁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아이들도 여러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아이들은 성적이 정체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통 보편적인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용 시간도 줄어들 뿐더러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실업계 하고 이렇게 빠지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 학교 전교 1등, 이 학교 전교 1등 모이면 한 명은 전교 1등 하지만 한 명은 또 2등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유지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올라간 거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더 어렵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추려지면서 등수가 더더더 밑으로 가게 됩니다. 뭐 중학교 때 한 5등 하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가면 또 곱하기 2 하면서 밑으로 또 떨어지는 게 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러면 아예 초장부터 잡자라고 하셔가지고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심지어 뭐 5살부터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막 앉혀서 공부시키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주로 사교육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빠른 교육들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못 보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교육에서는 아이들 정말 이미 잘하는 아이들, 걸러진 아이들을 데리고 하니까 그 방법이 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교육 전문가들이 나서서 빨리 시키고 선행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육에 있어 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애들은 정말 극소수고, 이미 준비가 너무 잘 된 아이들, 가정 환경서부터 뭐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넣으니까 나온 그런 아이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그걸 흉내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뱁새처럼 다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히려 공부를 싫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막 1등 해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보다 제대로 하면서 바른 방법으로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이다. 모든 분들에게요.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힘들을 가진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요? 역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뭐 대단한 기술이나 뭐 스킬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기초 기본입니다. 기초 기본이요. 기초와 기본이 탄탄하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교육 풍토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초 기본을 굉장히 무시하고 속도에 올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내실을 채우는 이런 교육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빠른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무작정 나아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한 2년 반 이상 하면서 많은 분께 알려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완전히 처음처럼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요, 과도한 선행하고 학습량으로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100점 맞는 걸 중요시 여기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아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구멍이 숭숭숭 뚫리게 되는 거죠. 수학을 선행을 1년, 2년 한다고 하는 아이들 제가 계속 봤는데, 현행 수학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2년 선행을 하는데 지금 학년 것도 모르면서 무슨 선행을 하겠냐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역전이 불가능해요. 정말로 역전을 하는 아이들은 선행을 한 아이들이 아니라 현행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따라가는 아이들은 눈으로 봤을 때는 확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막 엄청 스페셜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내실이 있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요, 그날 배운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요, 독서를 꾸준히 하고 문해력이 좋고 언어력이 좋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것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는 기본기거든요. 학교에 와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돌아다니느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 와서 막 힘들어해요. 왜 그러니? 그러면 어제 학원을 몇 시까지 했는데 학원에서 또 숙제를 이렇게 해줘서 집에 가서 엄마랑 12시까지 했는데 또 안 끝나서 1시까지 했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얘네들 이렇게 고생만 하고 절대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많은 학습량이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학원을 적게 다녀도 됩니다. 차라리 그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독서를 하세요. 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문해력을 길러주고 언어력을 길러주고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사고력을 길러주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기가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차 올렸을 때, 그리고 중학교 이상 가면서 이 사회의 시스템과 내가 공부 안 했을 때는 몇 배는 더 힘든 삶을 살겠구나, 이런 자각들이 생겼을 때 아이가 마음을 탁 먹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가 맞고요. 대부분은 시켜서 합니다. 초등학생한테 공부 동기가 없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 들어오는데요. 초등학생이 공부 동기 있으면 그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 이런 거 없어요.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공부 동기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본을 갖추고 꾸준히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언어력, 문해력을 길러주는 것, 독서를 통해서 해야 되겠고, 또 부모님과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경청하는 습관. 왜? 이것이 학교에서 수업을 경청하는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사고력도 길러주고, 이런 기본기들을 탄탄히 채워놓으면 얼마든지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역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바로 집에서 혼자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씩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이가 집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럼 이 아이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계속 성적이 오르고 역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요, 타고난 지능과 부모님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환경이라는 것은 떨어지고 아이의 노력, 들인 노력이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난 시간에 가까운 어릴 때는 타고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학년, 중학년, 고학년이 되면 타고난 것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쏟은 에너지를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노력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1시간, 2시간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에 가서 도움이 되는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하는데 플러스로 하고 싶어서 간다. 내가 이걸 잘 몰라서 간다. 이런 아이들에겐 도움이 되는데, 집에서도 안 하고 나는 집에서 혼자 못 하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을 학원 보내셔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을 힘이 없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집중력, 언어력, 문해력, 경청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수업이 효과적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을 만들어내는 아이를 키우시려고 하면 아이가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하는 그 시간을 꼭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가 하다 보면 뭐 귀찮아하고 조금 살짝 게을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애는 좀 공부시키면 막 귀찮아하고 자꾸 게을리하고 잠깐 눈 속여요. 우리 아이는 불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아이한테 밥 차려 주시고 설거지하고 다 하시죠? 안 귀찮으세요? 안 건너뛰고 싶으세요? 귀찮으시죠? 건너뛰고 싶으시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모든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놀고 싶은 것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을 이겨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젊을 때는 그냥 밥 굶고 건너뛰고 대충 하다가 애가 있으니까 밥 열심히 차려주고 청소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 이제 초등학생에 불과합니다. 하기 싫고 농땡이 피우고 중간중간 속이는 것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걸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죄악시하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화내지는 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로 네가 공부로 성공을 하려면 속이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10번, 20번 계속 하셔야 돼요. 1년에도 3번, 4번, 5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뭐 체험학습 갔다 왔다, 친구 집 놀러 갔다, 뭐 스페셜한 이벤트 있다 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노느라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앉혀놓고 또 습관되면 쭉 하다가 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아이가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또 잡아주고, 바로 부모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좀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미디어나 유튜브 통해서 잘하는 아이들 보니까 정말 군말 하나도 안 할 것 같고 완벽할 것 같은데 그런 아이 없습니다. 다 집에서 군말하고 잔소리하고 부모님하고 티격태격하지만 꾸역꾸역 그래도 계속 해낸 아이들이 그 자리에 도착을 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꾸역꾸역 옆에서 도와주고 때로는 싸웠다가 때로는 또 달래줬다가 어쨌든 힘이 되면서 한편으로 밀고 가주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지력이 약한 애들도 결국에는 참고 이겨내고 엄마의 힘, 아빠의 도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으실 텐데요. 다이어트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 성인이고 사람 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옷 태도 안 나고 사람들도 조금 나를 뚱뚱하다고 보는 것 같고 뭐 성인병도 올 수 있고 다 하시는데도 못 참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군것질 하시잖아요. 40 넘은 아줌마, 아저씨가 다 이런데 어떻게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유혹도 없이 참으면서 다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시는 게 필요해요. 다이어트 할 때 가족이 옆에서 막 피자 먹고 사탕 먹고 마카롱 먹으면서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할 때 옆에서 TV 보시면서 핸드폰 보시면서 낄낄대시는 것은 아이를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엉덩이에 힘을 심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가지고 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는 유니콘 같은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길어서요. 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1등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강조드리는 것은 1등은 아니더라도 한 1군 정도 아니면 1.5군 정도에 속해만 있어도 충분하다. 혹은 2군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중상위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중상위권 정도만 간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계속 엎치락뒤치락이 나오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공부를 어떻게 꾸준히 해내느냐가 이 아이가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꺾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1등 압도적으로 잘하는 아이 뭐 1년, 2년 선행하는 아이의 대부분은 뒤로 낮아빠지니까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오늘 걸어야 할 걸음을 오늘 걷는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일의 걸음을 오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걸음을 오늘 걸으면서 오늘 할 일만 잘 하시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영상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응원하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누가 응원할까요? 바로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